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육군의 강력한 만큼은 알아주는 편인데요. 한때 외국의 무기들을 수입만 하던 우리가 이제는 훌륭한 무기들을 만들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보여드릴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성능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보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 H5사에서 만든 무기가 맞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S-21 레드백 장갑차는 어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길래 독일 알사의 링스 KF-41 장갑차와 함께 호주군의 차세대 장갑차 최종 후보로 경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호주군의 랜드 400 페이지 3 사업은 총 사업비 8조에서 12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라 만약 레드백이 수출에 성공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독일 KF-41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레드백 장갑차가 KF-41에 비해 수출이 더 유리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상 최대 국산 무기 수출이 임박한 AS-21 레드백 장갑차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무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랜드 400 페이지 3는 호주 육군이 사용하던 M113AS4 장갑차를 최대 450대의 IFV와 기동 지원 차량 17대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호주 육군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인 74억에서 1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인데요. 장비 획득에만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호주에서의 생산 및 후속 순수 지원을 포함했을 때 총 사업비는 8조 원에서 12조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이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는데요. 원래 베스트셀러로 불리는 영국 B사의 CV-90 장갑차, 미국 G사의 AJAX 장갑차, 독일 알사의 링스 KF-41 장갑차, 그리고 우리나라 H사의 AS-21 레드백 장갑차 이렇게 4팀이 후보였습니다. 현재는 한국 H사의 AS-21 레더백, 그리고 독일 알사의 링스 KF-41이 최종 후보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랜드 400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사업은 페이지 1에서 사업을 확정 짓고 페이지 2에서는 정찰용 장륜 장갑차를 획득, 페이지 3에서는 보병 전투차를 획득하고 페이지 4에서는 성능을 보증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호주군의 새로운 장갑차는 다양하고 복잡한 성능들을 요구하는데요. 1990년대 보병 전투차들은 전면전 상황에서 대량으로 운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했습니다. 그 때문에 20톤대의 비교적 가벼운 중량을 가지며 전면부에 한해서만 20mm에서 30mm의 기관포에 대한 방어력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기관총에 대한 방어력 정도만 가지도록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차례 전쟁들에서 많은 기갑 차량들이 다양한 폭발물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급조 폭발물인 IED, 성형 작약탄의 일종으로 폭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연질 금속을 성형하고 그것을 일정 방향으로 발사해 목표 관통을 노리는 무기인 EFP, 값싸고 가벼우며 바주카처럼 다루기 쉬운 대전차 로켓인 RPG-7 등에 의해 가벼운 장갑차들은 파괴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을 전후해서는 바닥과 상부를 포함한 전 방향에 대한 충분한 방어력이 장갑차에도 필수 스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군용 장비들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장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려는 추세 또한 강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호주군은 차기 궤도 차량들의 기존 보병 전투차 이상의 방어력, 뛰어난 전장 파악 능력과 생존성, 최신 전장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근접전 상황에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빠른 기동성과 다양한 복합 지형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로 요구되었는데요. 또한 C-17 수송기에 탑재해 해외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어야 하기에 너무 크거나 무거워서도 안됩니다. 또한 전투 이외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8종의 모듈화 설계 또한 요구되었습니다. 미국 G사의 AJAX 장갑차가 탈락한 이유는 덩치가 너무 커서 호주군이 사용하는 강습 상륙함이나 C-17 수송기로 수송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어서였습니다. 영국 B사의 CV-90이 탈락한 이유는 너무 비싸기 때문이었고요. 현재까지 살아남은 우리나라의 AS-21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 KF-41은 2020년 9월까지 세대 시제품을 호주로 보내 1년간의 성능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후보인 우리나라 H사의 AS-21 레드백의 스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S-21 레드백 장갑차는 우리 군의 K-21 보병 전투차를 기반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용 보병 전투차 프로그램을 위해 H사에서 개발해낸 차량입니다. AS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뜻하고 레드백이란 이름은 호주의 유명한 독거미인 붉은 등 과부거미를 뜻하는데요. 영어로는 블랙 위도우라 불리는데 그 유명한 어벤져스의 블랙 위도우가 쓰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벨트를 보면 검은 등 과부거미와 같은 문양의 버클을 발견할 수 있죠. AS-21 레드백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검은 등 과부거미처럼 전장에 들어가 강력한 타격을 주고 빠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훌륭한 설계가 이루어졌는데요. AS-21 레드백은 길이 7.7m에 전폭은 3.64m, 높이는 3.72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42톤에 시속 65km까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항속 거리가 520km나 되며 3명의 승무원과 8명의 보병이 탑승 가능한 차량입니다. AS-21은 K-21 보병 전투장갑차를 기초로 개발됐다고 하지만 차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K-21에서 이어받은 부분이라면 현수장치, ISU 유기압식, 서스펜션 등 일부 기술에 불과한데요. K-21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지만 AS-21은 강철 장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K-21보다 무게도 훨씬 무겁고 요구되는 덩치도 큽니다. K-21은 정면에서 30mm 기관포, 측면에서는 14.5mm 기관총을 방어하는 것이 한계였는데요. 하지만 AS-21 레드백은 전면 및 측면 모두 30mm 기관포를 맞아도 멀쩡한 수준의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1은 바닥에서 10kg의 TNT가 폭발할 경우 버틸 수 없지만 AS-21 레드백은 이에 버틸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아도 최소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AS-21은 현재 42톤으로 재원이 나와 있지만 장비가 추가 장착될 가능성도 있으며 K-21보다 20톤 가까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21은 9명의 보병이 탑승하지만 전부 지하철 의자처럼 옆으로 앉기 때문에 서로가 어깨를 걸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반면 AS-21 레드백은 전부 독립형 좌석에 안전벨트가 모두 있고 체격이 큰 호주 군인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AS-21 레드백에는 8명의 보병이 탑승하지만 여기에 부상자 1명을 더 태울 공간이 있습니다. 폭발 충격에서부터 최대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더 강력한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K-21이 750마력급 엔진을 쓰는 것에 비해 AS-21은 1000마력급의 K9 자주포에 쓰이는 파워팩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은 K-21의 것보다 훨씬 강력해서 중량이 47톤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한 궤도에 강철이 아닌 고무로 만든 바퀴와 궤도를 사용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철제로 만든 궤도가 2000km에서 3000km 정도의 수명을 가진 반면 고무 궤도는 최대 5000km로 수명이 훨씬 긴데요. 캐나다 수시사에 고무 궤도를 장착해 고무 탄성으로 소음과 무게를 낮추고 승차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무게 5톤의 철제 궤도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무게로 장갑을 더 달 수 있어 방호력도 더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고무로 만든 궤도가 불과 폭발에 얼마나 강할지 조금은 염려스럽지만 캐나다 수시사의 말대로 철제 궤도의 버금가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고무로 만든 궤도는 소음과 충격이 덜해서 연료 소모와 유지 비용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접지력이 뛰어나 험지 주행 능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속도를 늘려주며 차체의 수명 또한 늘어난다고 하고요. 무한 궤도는 끊어졌을 때 교체하는 것이 골치 아픈데 고무로 만든 무한 궤도는 끊어진 부분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 응급 연결 키트를 사용해 빠르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레드백은 유연한 운용성과 뛰어난 생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단단하기만 할 게 아니라 강력한 공격 수단 또한 가지고 있어야겠죠. AS-21 레드백은 주포로 부시마스터 마크 44S 30mm 포를 사용하는데 이 포를 상황에 따라 25mm, 30mm, 35mm, 40mm, 50mm 주포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공중 폭발탄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탄을 사용하면 터지는 시점을 조절해 적들의 위에서 터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패물 뒤에 숨어도 공중 폭발탄을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포탑은 현지 협력사인 EOS 일렉트로 옵틱 시스템즈가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K-21이 사용하던 포탑에는 오스트레일리아군이 요구하는 전장 파악 장비들을 넣을 수가 없어서 포탑을 새로 개발해야 했다고 합니다.
포탑 자체를 호주에서 만들기 때문에 호주에서 가져가는 이익이 있는 만큼 이 점 또한 계약의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주포 이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내부에서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7.62mm 또는 12.7mm RCW 기관총이 있다는 점은 레드백의 강력한 장점인데요. 레드백의 경쟁 상대인 독일 알사의 KF-41은 주포와 동축 기관총이 같은 방향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 모두 경계하면서 다녀야 하기에 4대의 장갑차가 조를 짜서 함께 이동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반면 AS-21은 기관총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체 보호가 가능합니다. 앞에 가는 AS-21이 전방과 좌측 경계, 뒤에 가는 AS-21이 후방과 우측 경계하는 식으로 2대만의 장갑차로 작전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호주군에서 요구하는 빠른 반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잉스 KF-41보다 AS-21 레드백이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레드백의 포탑에는 적의 전차를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제인 스파이크 LR AGTM 대전차 미사일 런처가 탑재되는데요. 이 장비는 오스트레일리아군의 요구에 의해 다른 무기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인 링스 KF-41 또한 똑같이 달게 됩니다. 여기에 능동 방어 장치인 이스라엘 IMI사에서 개발한 아이언 피스트가 있어 어디에서 날아올지 알 수 없는 RPG-7의 로켓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차체의 전후방, 양측면 모두에 카메라가 있어서 차 안에서 바깥의 360도를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 조준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 센서가 있어 미리 위협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급조 폭발물인 IED 교란 장치를 달게 된다면 생존성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개나 장비된 소화 장치 또한 레드백 장갑차의 자랑입니다. 기존의 자동 소화 장치가 1개의 소화 노즐을 가지는 데 비해 레드백의 자동 소화 장치는 4개의 소화 노즐을 가지고 있어 분사 시간과 확산 방향에 대한 이점을 가집니다. 통상 소화 요구 시간이 10초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 소화 장치 성능은 해외 유사 체계와 비교해도 매우 우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레드백은 뛰어난 네트워크 교전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현대의 전장에서는 혼자 잘 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으로 전장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AS-21 레드백은 강력한 C4I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C4I 체계란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앤드 인텔리전스의 약자인 C3I에 컴퓨터가 합쳐져 생긴 약자입니다. 전장에서 지휘관이 성공적인 지휘 및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과 지점,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정보를 전파 또는 전송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휘, 통제, 통신 및 정보의 4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지휘관이 실시간 작전 대응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이 C4I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드백은 대용량 정보의 실시간, 신속 처리를 위해 GVA, 제너릭 비이클 아키텍처를 적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내의 모든 임무 장비들이 상호 통합되어 차장, 사수, 조종수가 모두 동일한 형태로 정보를 공유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기존의 전투 차량과 달리 레드백 전투 차량은 표준화된 플랫폼을 적용해 신규 장비 통합 간 일정과 비용을 감소시켜줍니다. 또한 효율적인 전원 관리가 가능하며 운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비용 또한 감소시키게 되었습니다. AS-21 레드백은 총 8종의 목적으로 개발된 각각 다른 버전이 존재합니다. 지휘 통제를 맡는 C2, 표적 정찰 및 식별을 담당하는 JF, 지형 정찰을 맡는 ER, 환자 이송 및 치료를 담당하는 AM, 장비 수리를 담당하는 REP, 군안 임무를 담당하는 REC, 공병 이송을 담당하는 CEV, 지뢰 및 지형 지물 개척에 쓰이는 MSV형이 있는데요. 이들 8종의 계열 차량은 상호 간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 차체의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H4가 만든 AS-21 레드백은 독일의 링스 KF-41에 비교해 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반응성, 좀 더 가벼운 차체 무게와 수송의 용이성, 편리하고 싼 가격의 유지 보수 등 전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찌 될지 알 수 없고 독일의 KF-41 또한 명품 장갑차입니다. 더구나 프로젝트 랜드 400 페이즈 2에서는 KF-41을 만든 독일 알사의 복서 장갑차가 선택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복서 장갑차의 대부분을 이미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서 장갑차의 생산 기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이점이 있지만
우리의 AS-21 레드백 장갑차도 마지막까지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부디 잘 마무리되어 호주에서 우리가 만든 AS-21 레드백이 멋지게 기동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하네요.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